이번에 도청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실 도청했다는 거. 정말 이거는 저는 너무 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도청을 당했다, 감청을 당했다라는 게 지금 걸렸잖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도청을 도청이라고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한민국의 정부와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기관과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자들이 다루는 어떤 내부 기밀이라든가 문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군사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엿듣고 몰래 듣고 이랬다는 건데, 그거를 별일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 놓고 이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적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들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이거 진짜로 무식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지만, 나쁜 의미가 아니면 엿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해명을 이렇게 했는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나와서 그랬잖아. 그거 적의가 없다. 나쁜 의도로 들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들은 거, 그게 뭐가 문제냐. 미국은 원래 감청을 하는 나라인데. 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게. 뭔 정신 나간 소리야. 현대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쟁이란 걸 하게 되면, 뭐 탱크를 보내고 뭐 포를 쏘고 미사일을 날리고, 아니면 뭐 위에서 전투기가 포탄을 떨어뜨리고, 아니면 뭐 백병전 고지전처럼 보병들이 소총을 들고 이렇게 우르르 뛰어가서 이제 전면전을 펼치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전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를 매일마다 할 수는 없잖아. 매일마다 여차하면 내가 니네 나라 공격할 거야라고 해가지고 그 다른 나라 쳐들어가고 공격하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늘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사이버 전쟁 같은 것이고, 실제로 이제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는 이제 첩보 활동과 이제 간첩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침투를 해서 그 나라의 어떤 내부 기밀이라든가 문건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보안 정보 같은 것들을 빼내오는 그러한 스파이 역할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막 실제로 총을 쏘고 뭐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전쟁, 그것이 일종의 무형의 전쟁이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사이버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위를 점하게 되고,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빼냄으로써 그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가 있는,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이나 러시아는 뭐 이쪽 부분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보면 되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사이버 대테러 대응팀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태스크포스 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교전이나 사이버 상의 어떤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국정원도 심지어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 정보 같은 걸 얻어내서 이제 우리나라 상부에다 보고를 하고, 또 상부는 그 정보를 듣고 어떤 식으로 또 국정을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이거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자주국이고,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청하고 감청한 게 별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행정부는 여태 어떤 정부를 비롯하고 어떤 정권을 막론하건 간에 처음 봤어요. 예. 근데 나는 솔직히 이것도 이해 안 되는 게, 왜 이런 정부를 왜 보수 정부라 그러는 거야? 어떤 보수가 자기네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정보를 빼앗기고 털리는데 그거를 별일 아니라고 얘기하는 보수 정부가 어딨어요? 다른 나라,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걸 보수라고 얘기하진 않지.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가 약간 보수가 약간 기이하다 그러잖아.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보수를 보수라고 취급 안 해요. 이것도 봐봐요. 대통령실을 도청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도청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뭐 감청이다,
감시를 하기 위한 이것도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러니까 나 진짜 이거는 이 해명 이걸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도 웃기고 첫 번째 이건 도청이 아니고 감청이다. 그러니까 몰래 들은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듣는 거다라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했어요. 이걸 해명이라고 하는 것도 웃긴 거고 이거를 우리나라 상부 공직자가 얘기한 것도 웃긴 거지만 네, 답도 안 되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미국은 원래 늘 도청을 한다는 거야. 아니 답답해. 아니 원래 도청을 하는 나라니까 도청을 당해도 싸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갔잖아.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아서 군대를 안 갔잖아요. 이건 대통령이 하면 군대를 가야 돼. 그리고 공직자들 분들 가운데서도 군대 빠진 사람들 되게 많잖아. 이분들 군대 가야 돼요. 이게 인식이 없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교전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맥락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뭐 감청하는 게 뭐가 문제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이 약간 정신 나간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리고 한미동맹 훼손 안 되게 하려면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이거 우리나라 외교부 뭐 하는 거야? 어? 일본한테도 그랬다며.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흥분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독도 얘기 안 했잖아요. 강제징용 얘기 안 하고 위안부 얘기 안 했잖아. 그래놓고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다 들어주고 일본 똥 닦으라고 하는 거 다 똥 닦아주고 뒤치다꺼리 해주고 그러고 왔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왔는데 어떤 정상회담을 하고 왔는지 보통 국민들 앞에서 밝히잖아요. 외교부가. 보통 이제 큰 회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일본과 정상회담을 나눈 내용에 대해선 국민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송구스럽다. 세상에 어느 대통령과 대통령 간의 회담인데 회담 내용을 국민한테 알려드릴 수가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뭔 내용을 회담을 했길래 알려줄 수가 없냐 이거야. 어? 뭔 내용을 회담을 했길래 어느 예전에 그 캐나다 총리랑 미국 그 뭐야 중국의 시진핑이랑 굉장히 그 좀 뭐랄까요 이렇게 불같은 대립의 각을 세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랑 캐나다 총리랑 회담을 하고 나서 캐나다 총리가 발표를 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회담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다뤘다 이러고 이렇게 회담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캐나다 국민들은 아 그런 내용 회담을 했구나 그런 내용의 안건들을 주고받았구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갈 건지를 모색을 했구나. 국민들은 알 수가 있었어. 캐나다 국민들은. 왜냐하면 총리가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근데 그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아주 심기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왜 그랬느냐. 그걸 왜 발표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이유는 중국이 캐나다보다 더 대국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가 발표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서로 말을 맞췄어야 되는데 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캐나다랑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회담을 나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캐나다 총리가 얘기하는 거랑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게 다르면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것을 먼저 발표한 것에 대해서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캐나다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선출직 선거를 통해서 또는 임명을 통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대표자의 자리로 앉아있는 공직자들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하게 되면 그 국가적으로 치룬 큰 일과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서 뭐든지 다 사전에 말에 맞춰야 되고 뭐든지 다 이거를 앞뒤로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캐나다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
있는 그대로 국민한테 알려드리는 게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좀 떨떠름하면서 물러났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은 사회주의를 하는 나라잖아.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앞에서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어떤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는지를 계속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국가 간의 회담을 통해서 이제 오고 가는 내용들이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내용들이라면 그게 중국 정부로 하여금 굉장히 큰 위험의 요소가 되니까, 어찌됐건 국민들한테 중국이 우위에 있는 회담을 했다, 중국이 대국으로서 이렇게 좀 큰 어젠다를 논의를 했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중국 쪽에 유리한 입장으로서 회담의 내용을 발표를 하려고 했을 거야, 중국은. 근데 이제 캐나다가 먼저 선수를 쳐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빠했다는 썰이 있고, 이것도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를 위해서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감청을 했고 도청을 했는데 한미 동맹을 훼손을 안 되게 해야 하니까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이거 뭐 우리가 속국이야? 우리 뭐 미국의 뭐 54번째 뭐 주예요? 이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빈 방문을 어떻게 할 거냐. 참 이거는 나는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국가로서의 존재 이유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국가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국가가 국가 간의 어떤 일어나는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누구의 식민지이고 누구의 속국이야. 우리가 미국 국민이 아니고 우리가 일본 국민이 아니잖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걸 용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변호를 해요? 그죠? 다른 나라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변호를 해. 우리나라가 당했는데. 위안부도 우리가 당했잖아. 근데 우리가 변호를 해요. 아, 일본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아니, 사람을 강간하고 사람을 성폭행했는데 그게 뭐가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럼 그 시절에는 원래 성폭행하고 강간하는 게 당연했단 얘기야? 이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어요. 예? 대통령실에 용산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 안보 공백이 있다. 이 얘기도 계속 나왔던 말이 뭐냐면, 왜 국방부 청사가 있던 곳으로 가냐 이거야. 근데 국방부가 있던 자리에는 원래 안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을 거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청와대를 나와서, 청와대에도 모든 안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방어 체계가 다 갖춰져 있는데 그것들을 버리고 나오는 거잖아. 그죠? 청와대에 다 놔두고 나오는 거니까 용산으로 간다고 하면 용산에서 다 그걸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뭐 돈도 돈이고 세금도 세금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이에 공백이 있잖아요. 새롭게 이 보안 체계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거 과정을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이 일종의 공백이잖아. 그 사이에 뭔 일이 터지면 어떻게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단 체계가, 방어 체계나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조금이라도 안보 공백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국방부가 있던 곳을 뚫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국방부 보고 방 빼라고 하고, 너네는 그냥 빨리 다른 데로 가라.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을 거니까 하고 이제 들어온 거란 말이지. 이것도 보면 사람들이 그래. 이거 뭐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도청을 도청이라 부르지 못하고, 감청을 감청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거는 좀, 이것도 봐봐요. 언론들도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 왜 얘기를 안 하겠어요? 대통령실이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나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법에 의한 법 집행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정식으로 집행을 하면 그건 감청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듣고 싶다, 몰래 엿듣고 싶다, 저 새끼들 뭐 하는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몰래 진행을 하면 도청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미국이 벌인 행위가 이게 합법적이냐 이 말이지. 법에 의해, 절차에 의해 대한민국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동맹국인 미국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미국이 사전에 한국에게 협의를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영장이 나왔고 그 영장을 발부받아서 미국이 집행을 한 거냐?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거였으면 몰래 걸리지를 않잖아. 이번에 몰래 걸렸잖아요 하다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됐다는 거지.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뭐 기밀 문건 유출했던 용의자 체포하고, 근데 그게 하필 또 국방부 소속이었잖아. 그러니까 누가 간첩이냐 이 말이야. 누가 간첩이냐 대체.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어디야 이거, 뭐 뉴욕타임즈, 뭐 더 가디언 이런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출된 문건인데 서울에서 분노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기밀이 털렸는데 자기네 나라 집행부, 행정부가, 국방부가 아무런 분노가 없대.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보도를 때렸거든요. 이거는 자기네 나라의 기밀이 털렸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그거 뭐가 문제냐? 하나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저 나라는 행정부의 수장이 기본적으로 뭔가 안보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 같다. 이게 만약에 국가의 기밀이 아니라 자기네 집 재산이라던가 자기네 집 기밀이라던가 자기가 예전부터 숨기고 싶어 하던 어떤 옛날의 어떤 비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털렸다면 이렇게까지도 흥분을 안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식으로 꽈죠. 더 가디언은 오히려 조금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주요 공직자들, 한국의 주요 행정부의 관리들은 이러한 기밀, 문건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별일 아닌 것처럼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네요. 네. 이제 요 일이 터지고 나서 지지율은 27%로 떨어졌죠. 도청 외교, 굴욕 외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갤럽 리서치에서 최근에 이제 또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7%도 나왔는데 이건 또 사실 많은 거야. 답이 없고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저는 좀 무식하다고 봐요. 이거를 용인하게 되는 순간 앞으로 대한민국을 도청하고 감청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는 다 용인할 수 있는 일종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미국은 되는데 우린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다른 나라들, 유럽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건데. 그건 미국이니까 상황이 다르다 이럴 거예요? 그러면 그 미국에 대한 근거를 들면서 유럽이 본격적으로 공세에 나서면 뭐라 그럴 건데.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사회적인 부분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주도권을 쥐고 대한민국을 압박해오면 어떻게 대처할 건데. 그때도 또 그럼 고개 숙이면서 그럼 도청하세요. 그럼 감청하세요.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라니까. 아니 40여 년간 120개국을 엿들었으면 미국이 엄청나게 잘못한 거죠. 미국이 세계의 정의가 아니야. 왜 미국이 세계의 정의예요? 미국이 하라면 다 해야 돼? 미국이 노예로 삼으라고 하면 다 삼아야 되고 미국이 대달라고 하면 대줘야 돼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전쟁 나면 위에 권력자부터 도망치잖아. 전쟁 하기 싫어가지고. 예? 국민들 보고는 군복 입고 나가서 총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래놓고 맨날 위에 우두머린 도망가잖아. 이러니까
첩보전에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의 기밀을 빼고 빼내는 데 있어서 답이 없네요.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